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6월 30일 6월의 마지막입니다. 6월 30일까지 있죠. 6월의 마지막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해가지고 이재명 내각이 19개 부서 중에서 17개 국무총리까지 다 인선이 끝났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정합성도 없고 앞으로 국가를 운영하면서 민간인 출신과 또 이재명의 개딸들이 많은 충돌을 일으킬 겁니다. 그 다음에 잡탕 내각입니다. 잡탕 내각이고 보수 괴멸 내각이며 검찰을 조지는 내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말이 되면은 고고TV가 한 이틀 동안 후원을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근래 와서는 일주일에 1명 정도도 후원을 안 내주시고 그러는데요.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독야청청 옳은 말만 하고 보수를 어떻게든지 재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원 좀 부탁드리고 여유 있는 분만 내면 돼요. 여유 없으신 분들은 자율구독료 좀 내주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내각은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개헌과 탄핵을 기반으로 한 기저효과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고 이재명의 강력한 지지자인 개딸들과 민주당의 옹의를 받는 이재명은 아마 문재인보다 더 빨리 무너지리라고 고고TV는 봅니다. 지금 민주당 애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어제 김어준 쇼라고 아레나에서 S석, R석을 막 13만 원에 팔면서 거기 문재인도 쫓아가고 김경수도 쫓아가고 정청래도 쫓아가고 김어준을 신으로 모십니다. 김어준이가 이재명 정권을 유지하려고 앞장선 결과가 앞으로 한 1년 후면은 무너지리라고 봅니다. 기가 찬데 이게 보면 차라리 의원내각제를 하죠. 19개 중에서 17개를 내각을 발표했는데 국무총리까지 8명인가 9명인가 전부 다 이재명에 충성한 민주당 의원들을 다 임명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봐도 이게 대통령제에서 과반을 갖다가 내각의 과반을 장관으로 임명한 역사는 없습니다. 그만큼 기괴한 정권이 될 겁니다. 이 정권이. 근데 모든 언론과 얼치기 유튜버 시사평론방송에서는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고 실용내각이다. 또 이재명의 개혁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개혁이라는 것이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고 이재명의 독야청청 신적인 정치를 갖다 옹이하는 내각에 불과합니다. 일부러 억까하는 거 아닙니다. 근래에 가장 터진 게 뭡니까?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김민석의 국무총리 임명입니다. 김민석이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될 놈입니다. 오죽하면 시중에서 배추만 남았다 그러고 장롱 현금 그것만 남았지 않습니까? 평생을 스폰 정치로 살아왔다. 그 배추로 다 대변이 되는 겁니다. 도덕성이나 능력에서 결격이 아니라 실격입니다. 김민석은. 근데 7월 3일 날 총리 인준을 통과시킨다 그러죠. 국회에서. 그거로 끝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국가의 채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국가의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국무총리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살아온 인생의 천박함이 남의 스폰을 받고 남의 삥을 뜯어서 생활한 놈이 어떻게 내각의 수장이 되겠습니까?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지금 이재명의 내각 인선입니다. 이 내각 인선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이제 오늘이나 내일부터 검증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부자든 가난자든 20대든 30대든 50대든 60대든 6억까지만 대출해주겠다. 그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걸 일반적으로 대출을 강하게 6억으로 규제했으니 갭 투자 못한다? 돈 빌려가서는 집을 못 산다? 강남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더 이상 상승은 없을 것이다?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거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 M2 총 화폐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엄청나게 지금 우리 원화가 한 달러에 비해서 약세입니다. 그거 두 개로 절대 되지 않아요. 한 6개월 기다리면 여러분은 부동산 값이 더 폭등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폭등하면 이상하고 기괴한 정책을 또 내놓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있죠? 이재명은 절대 돈을 풀지 않고는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고 돈을 풀면은 부동산값 폭등입니다. 그게 전체 M2 유동성의 전체 현금 유동성 M2에 대한 반발로 인플레이션이 나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부동산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그 얼치기 평론가, 정치 평론가들 한 명도 없죠. 잘했다. 부동산 폭등이다. 잡아야 된다. 못 잡습니다. 그러니 야당인 국힘에서 아니 왜 서민들이나 2030들은 대출 받아서 대출을 줘가지고 집도 못 사게 하고 서민을 만들려고 그러고 현금 부자만 집을 사게 하고 또 중국 등등 대출 규제를 갖다가 적용 안 되는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집 쇼핑을 아파트 강남 아파트 요지 아파트를 쇼핑하는 것을 왜 안 막느냐? 그거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내각제를 보면은 이건 내각제지 이 정도면은 아마 내각이 반 정도를 의원으로 갖다 집어넣었으면은 너 지지율 30% 떨어지면은 일본과 같이 독일과 같이 재선거 해야 돼. 이게 내각제지 이게 무슨 대통령제입니까? 어느 나라도 대통령제에서 이렇게 내각에 여당 정치인들을 현재 국회의원을 집어넣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를 실패합니다. 이들이 이재명을 막자. 이거를 이재명은 막자. 이재명이 무너지는 것은 막자인데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조지자. 야당 조지자. 그거예요. 이재명이 뭐라 그랬어요? 협치를 하겠다. 통합을 하겠다. 그리고 국회 의사당에서 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난 이제부터 을이에요. 국회가 갑이에요. 잘 봐주세요. 이런 놈이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내각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이재명을 믿으십니까? 응? 아니 어떻게 민주당 의원, 여당 의원들을 과반을 갖다가 내각으로 집어넣고 아무리 소야 107석뿐인 국힘이 지리멸멸하고 멍청하다고 해서 협치 신용조차 내지 않습니다. 이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이라는 놈 협치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신용조차 안 내요. 거기서 하나 툭 가다 협치 보수 인사를 하나 넣는다 해가지고 권오월을 넣었잖아요. 권오월. 근데 권오월이가 원래 민주당 출신이고 경상도 출신이라서 경상도에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전향했다가 요번에 이재명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근데 권오월이라는 놈도 유승민을 따라다니다가 팽을 당하고 한 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는데 출세하기 위해서 이재명한테 붙어가지고 보훈처 장관 됐죠. 근데 중앙일보가 동아일보에서 폭로하기를 삼계탕집 실장이었답니다. 그리고 직업이 5개였답니다. 민석이하고 똑같죠? 이게 이런 놈들입니다. 지 와이프는 삼계탕집 실장이었대요. 거기서 한 6개월 동안 한 2천만 원 받고 나머지 4개의 직업에서도 한 2천만 원씩 받았답니다. 6개월 동안. 그런 식으로 야인 생활을 견뎠답니다. 아니 이놈들이 정치하다가 그래 정치꾼들은 정치를 끝내고 나면은 돌아갈 데가 없어요. 브로커나 되고 남의 돈을 뺏어 먹는 것 뿐이 없어요.
이런 것들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김민석이고 권오울이라는 놈도 앞으로 조짐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조현이란 애도 뭐 한남동 도로를 갖다가 투기를 해가지고 10억 행제를 했다. 그건 투기가 아니라 그래요. 누가 도로를 삽니까? 지 아들한테 애새끼한테 말이죠. 15억이나 증여를 했어요. 6억 7억 증여한 깨투자를 15억을 벌었어. 근데 이로마가 자긴 깨끗하대요. 도덕질이래요. 보수에서 만약 이랬으면은 그거 다 낙마했어요. 낙마시키고. 또 김경수가 뭐 지방자치위원장인가 지방강화위원장으로 또 임명했죠. 장관급이죠. 그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그거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드루킹 사건 다 알잖아요. 이 전체가 비독특적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이진숙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방통위원장 이진숙 같았어요. 제가 이진숙 싫어합니다. 이진숙이. 근데 충남대 총장이라는 애가 또 이진숙이래요. 지방의 서울대 같은 것을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로 추진했답니다. 그래서 사회 대변혁을 한답니다. 이 미친 것들 아닙니까? 얼굴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도 그냥 막 이상하게 막 얼굴을 재건축하고 얼굴에 뭐를 집어넣고 해가지고 아주 괴물입니다. 괴물.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탑에 있는 것은 우리 막아야 됩니다. 옛날에 노무현이 서울대 없애자 그러고 서울대 문제가 많죠. 근데 보수 진영의 서울대 판검 세력들이 있는 반면에 민주당 놈도 서울대 많습니다. 정성호 같은 놈 법무부 장관 되녀도 서울대 출신이요. 또 행안부 장관 된 윤호중이라는 놈도 서울대 출신이요. 정성호가 검찰개혁 맡는다. 윤호중이가 경찰개혁 맡는다. 경찰개혁 하겠어요? 정성호라는 놈과 윤호중이라는 놈이 검경을 맡아가지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보수 인사들 괴멸시키자는 겁니다. 이거를 검찰 검경계획 트로이카로 말한답니다. 봉욱이란 놈은 민족수기 됐다 그러는데 보수 괴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이재명을 한다면 하는 놈입니다. 뭘 하죠? 상대편에 대한 잔인한 사륙을 한다면 하는 놈입니다. 아이고야 기가 차다 진짜. 근데 언론들은 실행력, 실무, 민간인, 정통 관련, 전문성이 다 결합된 괜찮은 계획이고 이재명의 계획 동력이 확보됐다. 지랄 연병하고 있네. 이거 말하려면 또 길어지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겁니다. 그 네이버 출신이 AI 수석으로 가고, 네이버 출신이 그 AI 위원장 무슨 장관 맡았는데, 그렇고, 네이버 출신이 한성수기가, 중기청 장관 맡고, LG 출신이 산업부 장관 맡았나? 그랬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아니야.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LG 출신이 뭐 맡고 또 어제 같은 경우 두산 로보틱스 출신이 산자부 장관을 맡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민간 경영력 출신을 끌어들여서 산업을 변화시키고 미래 산업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AI가 뭔지도 확실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도 확실한 건 몰라요. 그런데 소버린 AI를 하정우가 그랬죠. 네이버 센터장 주는 하정우가 뭐로 갔지? 그 친구가 장관이었지 아마. 하여튼 하정우가 AI를 갖다가 소버린 AI를 구현하죠. 소버린 AI라는 게 뭐냐면은 독립적이고 대한민국 주도의 AI를 만들어서 세계 상강에 가겠다는 거예요. 즉 미국이나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거예요. 그거 불가합니다. AI는 생태계를 지금 얼마나 확보하고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재명이가 100억을 투자해서 100억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은 AI든 신산업이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도 집중적으로 산업을 확산시키려면은 규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우를 높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인재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브린 AI, 대한민국 주도적 독립적인 AI를 구현하겠다? 그 GPU 1, 2만 장 사가지고 그거 불가합니다. 제가 아마추어가 봐도.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죠? 노동부 장관을, 그 이름이 뭐야? 노동부 장관을 민노총 위원장을 시켰잖아요? 걔는 주장하는 게 4일째. 그거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거 주장은 4일째. 52시간 안 된다. 반도체 같은 거, 신산업 같은 거, 51시간 예외가 안 된다. 거기서 부닥칠 거예요.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규제? 여러분은 보수 진영에서 규제를 많이 만든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규제를 많이 만드는데 개딸들이 그냥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하는 게 민주당 애들이 규제를 많이 만들었어요. 규제를 꽉 쥐고 있는 이재명 내각이 그 전문 경영에 두세 명 넣어가지고 산업 생태력을 바꾸고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정합성이 충돌이 되는 겁니다. 합리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볼 게 우리는 뭐냐? 아니 이것들이 이제 기재부 쪼개겠다. 검찰, 경찰 장악하겠다. 이것뿐이 없어요. 두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들이 협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협치가 됩니까? 김민석 통과시켰죠. 통과시키죠. 내일 모레. 그 다음 상법 내일 모레 통과시킨다고 그러고 노란봉투법 통과시킨다고 그럽니다. 상법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주식은 하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상법은 어느 정도 보완할 필요도 있고 개정할 필요도 있으나 민주당식으로 하면 말입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강성 노조와 상법 때문에 다 도망갑니다. 외국으로. 외국으로 나갈 한국 기업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 이생이 거꾸로 해요. 그게 이재명식 실용주의래요. 상법을 개정하면 어느 정도 주가는 조금 오를 겁니다. 근데 주가로 얘네들이 5,000시대를 연다 그러는데 5년 동안 난리 났죠. 시중에서.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윤이 나가는 산업구조로 가야 돼요. 그죠? 신산업을 스스로 개발을 해야 되는 그걸 못해요. 두고 보세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제가 볼 적에는 짬뽕 내각이에요. 항상 그 모든 정권이 임기 초에 초임 내각을 발표할 적에 보면은 신선하고 충격적인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민간인이 몇 명 들어갔다는 거 외에는 충격적인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민간인을 들은 건 좀 잘했다고 봐요. 그 민간인들이 말씀드릴 때 정합성이 충돌이 될 거예요, 앞으로. 그거 효과 내려면 말입니다. 5년 가지고 안 됩니다. 민간인 들어가서 자기들이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관료들과 싸우고 정치권과 싸우는 거. 그 이재명이가 밀어준다고요? 뭐 가지고 밀립니까? 돈 뿌리는 거요? 두고 보십시오. 이 정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수 진영에서도 이걸 제대로 비판을 안 해. 초기 내각이니까 봐주자? 초기 내각부터 잘못되는 게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대표적으로 악법이 나온 게 초강력 부동산 폭등 규제, 대출 규제 6억이에요. 그거 TV에도 부동산 값이 그러니까 폭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세계적인 조류기 때문에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우리나라 M2, 현금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리고 달러가 엄청나게 약세예요. 그거 언제 한번 영상을 찍으려고 그래도 아시는 분도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말 하면은 그런 말 모르시더라고. 정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야 씨발 쓸데없는 소리 말고 요점이 뭐냐 그러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 현금이. 달러가 강세고
원화가 약세였다 이때까지. 응? 절대 성공 못합니다. 배추 대통령의 삼계탕집 영업실장 보훈처장이 뭡니까? 예? 협치는 없어요. 이 자식 쇼하는 거예요. 인상을 보세요. 이까지 하겠습니다.